어떤 그래프의 꼭지점에다가 물감으로 색칠을 할 거예요. 꼭지점에 색칠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요. 꼭지점이 이렇게 네 개가 있다. 연결이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이때 이 꼭지점에 물감으로 색칠하는데 뭐 빨주노초 파는 뭐 알록달록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수학적으로 이제 최소한 이제 경제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의 색상 수, 색칠할 수.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연결된 꼭지점은 같은 색상을 색칠하면 안 돼. 같은 색은 색칠하면 안 된다. 왜냐면 같은 색을 색칠하게 되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나중에 어떤 지도라든가 이런 예를 들어서 지도가 요렇게 있을 때 요 두 지점 A, B를 같은 색을 칠하게 되면 똑같이 파란색을 칠하면 똑같아 버리니까 구별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연결된 꼭지점은 다른 색으로 색칠하면서 최소한의 색상으로 색칠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물감 수가 몇 개냐, 그 물감의 개수를 우리가 채색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는 그린 김에 한번 생각해 보면, 물감수가 예를 들어서 이게 빨간색을 색칠했어요. 빨간색, 레드. 여기 연계되어 있으니까 다른 색으로 색칠할 수밖에 없죠. 블루. 근데 이 꼭지점은 블루와도 연계됐고, 레드와도 연계되어 있으니까 또 다른 색깔, 뭐 노란색으로 색칠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마지막 꼭지점은 노란색만 아니면 되죠. 어느 색이든 상관없기 때문에 뭐 레드를 사용해도 상관없겠죠.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사용하는 물감수는 4개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채색수는 4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채색수를 우리가 크로마틱 넘버라고 정의합니다. 크로마틱 넘버. 그래서 이 그래프 이름을 G라고 했을 때 기호로는 크로마틱, 카이라고 쓰죠. 크로마틱. 그래서 크로마틱 G. 그래서 G의 채색수는 4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적절한 색칠이라는데 요거는 이제 밑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색칠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그래프를 색칠할 때 인접한 두 꼭지점이 다른 색이 되도록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다른 색이 되도록 칠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적절한 색칠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좀 어색하긴 했는데 프로퍼 컬러링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좀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그래프를 빨로 파초 네 가지 색을 가지고 이 색칠을 한다. 했을 때 뭐 직접 해볼까요, 한번? 해보시면은 뭐 빨간색을 색칠할 수 있죠. A에다 빨간색. 그러면 여기는 뭐 블루가 될 수밖에 없고.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여기 연계됐으니까 여기는 다시 레드를 이용해도 됩니다. 여기는 블루, 레드 모두 연계됐으니까 옐로우로 할까요? 옐로우. 여기 또 옐로우 써도 되죠. 연계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안 쓴 거 블루를 또 써도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절한 색칠이다. 적절한 프로퍼 컬러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느낌이 오겠지만 여러분들 회로가 있죠. 회로. 회로가 있으면 무조건 이 회로의 변의 길이만큼 경로의 길이만큼 물감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회로가 이제 세 개다. 삼각형이죠, 그렇지? 그럼 여기 요 지점은 당연히 서로 다른 색상을 채색할 수밖에 없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사각형이 있으면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이때는. 왜냐면은 요 빨간색을 요렇게 이용하시고 여기는 파란색을 색칠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두 개의 물감이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뒤에 가서 정리를 계속 할 겁니다. 156쪽 가겠습니다. 자, 156쪽 가시면 색칠 1, 요건 앞에 있는 설명이니까 한번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제 1번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색칠이 K33의 적절한 색칠인지 아닌지 판단해라. 요 꼭지점에 적힌 숫자가 물감이거든요. 물감. 됩니까? 그러면은 규칙을 잘 지켰나 보면은 1과 이웃했으니까 다른 물감 맞고 다른 물감 맞고 다른 물감 맞죠. 근데 요 같은 물감인데 떨어져 있으니까 상관없는 거. 근데 요게 좀 문제죠. 요 똑같은 물감인데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연결된 꼭지점은 반드시 다른 물감을 써야 되는데 같은 물감 썼기 때문에 프로퍼 컬러링이 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색칠이 안 되고 그다음에 2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2번은 똑같은 물감인데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고요. 여기 3번도 떨어져 있어 괜찮죠. 그럼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프로퍼 컬러링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문제 1번 각자 한번 고민해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색칠의 경우의 수를 구해라 하고 했으니까 자, 우선은
색칠할 수 있는 거는 아무렇게나 할 수 있죠. 물감이 4개니까 여기에 4가지죠. 여기도 4개 색칠할 수 있고 물감이 4개니까 그래서 4개씩 색칠할 수 있으니까 중복순열이거든요. 이거 4파이 4. 그래서 답은 4의 4제곱이 256이 됩니다. 16 곱하기 16이고 근데 이제 프로포 컬러링은 이제 인접한 거는 같은 색을 색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된 K4죠. 완전 그래프니까 다 이어져 있어요.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물감을 4가지 색칠해도 얘는 하나 빼야 됩니다. 3가지 할 수 있고 얘는 또 연결됐으니까 하나 더 빼고 얘는 또 빼고 그래서 이때는 4팩토리얼 해서 24가지의 프로포 컬러링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했지만 그럼 최소의 물감 수는 몇 가지냐 한번 구해보면 최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A 물감을 썼다고 쳐요 여기 A 물감이면 여기 연결됐으니까 B를 해야 되고 근데 여기 A, B 요 회로 보입니까? 회로 얘는 C를 물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A를 쓰면 안 되죠. 연결됐고 B도 안 되고 C도 안 되고 그래서 또 다른 물감 쓸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때 이 그래프의 최소 채색수는 4다. 그래서 크로마틱 넘버는 4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여러분들 교재 157쪽입니까? 157쪽 가면은 채색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퍼 컬러링을 위한 최소 색의 수를 우리가 채색수라고 정의를 하고 크로마틱 넘버 카이지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한다. 그러면 얘 완전 그래프죠. K5죠. K5는 채색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연결됐기 때문에 이 꼭지점 수만큼 물감이 필요하겠죠. 좀 직관적으로 이해됩니까? 뭐 직접 해도 되고. 그래서 이게 A, 여기 연결됐으니까 B, 여기 연결됐으니까 C, 다 연결됐어요. 그래서 물감 5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이지는 5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 그래프가 아니죠. 한번 해볼까요, 직접? 만약에 여기에 1번 물감 칠했으면 여기 길이가 3인 회로 보입니까? 삼각형. 그럼 무조건 1, 2, 3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럼 여러분들 요 C 보입니까? C? C는 2번과 연결되어 있고 1번과 연결되어 있는데 3번이랑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3번을 색칠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도 또 서킷이 보이죠. 삼각형 회로가 보이는데 여기 1번이랑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1번을 색칠하시고 이쪽 보이면은 또 삼각형이 보이죠. 3번, 1번, 2번이랑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물감이 3개면 되니까 카이지는 3이다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문제 2번 각자 한번 고민해보고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완전 이분 그래프죠. K33이죠. K33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완전히 이분돼 있으니까 얘 위에 쪽 파트 우리 기억나죠? 다 완전 이분 그래프. 이 위에 있는 파트의 그래프는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똑같은 물감 칠하면 돼요. 1번 물감 칠하시고 요 아래는 2번 칠하시면 되죠. 그래서 완전 이분 그래프에 크로마틱 넘버는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됩니까? 괜찮죠? 요거는 보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직접 다 해야 될까요? 요 삼각형이 있으니까 1, 2, 3 우선 기본적으로 3개가 필요한 것 같고. 맞죠? 근데 얘는 2번과 연결돼 있고 1번 연결돼 있고 3번도 연결이 돼 있네. 그럼 4번 물감이 필요합니다. 그럼 마지막 꼭지점 어떻습니까? 2번, 1번, 3번, 그럼 4번 쓰면 되겠죠. 이 두 개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2번 그래프에 대한 크로마틱 넘버는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이 그래프의 최적수를 바로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이런 공식이나 알고리즘이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지만 아직도 연구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채색수의 성질. 그래서 방금 봤지만은 어, 꼭지점의 개수가 n개인 완전 그래프의 채색수는 n입니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완전 이분 그래프는 무조건 2예요. 위쪽, 아래쪽 파트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프 H가 G의 부분 그래프면은 당연히 음, 그래프 G가 H를 부분 그래프로 가지면 채색수는 G가 더 크다. 이것도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부분 그래프의 채색수가 더 작겠죠. 작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보시면 만약에
K개의 물감으로 그래프 G를 이제 프로퍼 컬러링 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니까 적절한 색칠이 가능하지만 얘는 최소잖아요. 색칠한 것 중에 최소수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는 K보다 작거나 같다. 직관적으로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하는 내용이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교과서에 설명을 한번 보고 갈까요? 보고 가시면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입니까? 아래 왼쪽 그래프는 꼭지점 BCD로 이루어진 K3을 부분 그래프로 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 그래프의 채색수는 3이거든요. 3인데 실제로 이 채색수는 3보다 크거나 같다. 한번 뭐 해보시면 뭐 1번, 2번, 3번 물감을 칠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다시 1번 칠해도 되죠. 그럼 여기는 2번이죠. 2번이니까 어쨌든 요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 가지 색으로 적절한 색칠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최소값은 당연히 3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실제로 뭐 3이죠. 3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자, 예제 3번. 얘는 채색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색수는 직접 따져보면 돼요. 1번 물감, 2번 물감, 다시 1번 써도 되죠. 인접하지 않으니까. 여기 다시 1번이랑 떨어져 있으니 2번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2번 물감 쓰시고요. 근데 여기는 1번과 2번과 인접해 있으니까 얘는 3번 물감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오각형에 대한 채색수는 3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문제 3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꼭지점의 개수가 이런 어떤 다각형이잖아요. 그렇죠? 예, 꼭지점의 개수가 이제 짝수개일 때 짝수개일 때는 대칭성의 여부로 따져도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에서 확인을 해봤지만은 1번 물감, 2번 물감 이렇게 돌려가면서 색칠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두 개면 됩니다. 두 개. 근데 이게 홀수죠. 홀수일 때는 몇 개가 필요하면 세 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게 돌려가면서 1, 2, 1, 2, 1, 2 하다 보면 마지막에 남은 거는 1, 2를 다 인접했기 때문에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짝수일 때는 두 개, 홀수일 때는 세 개. 뭐 외울 필요는 없죠. 이해만 하면 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자, 채색세 활용인데, 이 지도가 어디 지도입니까? 이게 미국 지도입니까? 아프리카 지도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 색칠 문제를 우리가 그래프의 채색술을 이용해서 이제 몇 가지 색상의 물감으로 이 지도를, 경계 지점을 구분해 가면서 색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사색 문제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식물학자거든요, 식물학자. 식물학자 구슬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영국의 식물학자 구드리가 있는데, 이 식물학자가 어떤 그 영국의 어떤 식생대를 분포하면서 이 식물이 어떤 식물이 분포됐는지를 이제 구분을 하려고 이런 사색 문제를 생각했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은 이렇게 분포하고 또 다른 식물을 이렇게 분포하면서 이 지도에 색칠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가만 보니까 이상하네. 네 개의 물감으로 모든 임의의 지도를 경계를 이렇게 다른 색상으로 해서 색칠할 수 있다는 것을 구데리가 찾아내는데 이거는 증명은 못하고 이제 추측이죠, 추측.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래도 좀 알려져 있는 수학자 중에 누구냐, 드모르간에게 이 문제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드모르간에게 이거 네 개 물감 가지고 임의의 지도 다 색칠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증명을 못하겠다 좀 해주세요 했지만 드모르간도 이 증명을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다섯 가지의 물감을 가지고는 색칠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을 해요, 실제로. 오색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데, 사색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수리적으로 이제 직접 증명을 하지 못하다가, 1900년 19세기에 와가지고야 비로소 컴퓨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냈습니다. 19세기 와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네 개 물감을 가지고는 색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으나 아직도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이제 증명을 아직은 좀 못 해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사색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59쪽 가시면 예제 하나 나오는데 예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자, 어떻게 하냐면 자, A, B, C, D, E 각각의 영역을 꼭지점으로 두 영역이 경계선을 공유할 경우
두 꼭지점을 변으로 연결해서 얻은 그래프를 구하시오. 이렇게 있고, 이 지도를 색칠하는데 필요한 채색수를 구하시오. 영역이 F까지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F까지 있는데 문제에서는 왜 E까지만 있으니까 아마 오타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직접 요 지점을 이렇게 점으로 나타내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점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인접했으니까 선으로 연결을 하시고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단순화해서 여기도 연결이 돼 있죠. C랑도 연결이 돼 있네요. 이렇게 여기도 연결이 돼 있고 여기도 연결이 돼 있고 여기도 연결, 여기도 연결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단순화해서 만들면 이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 않겠나. 됩니까?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채색소를 구할 건데, 채색소를 구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직접 찾으면 되죠. 이게 1번, 2번, 3번. 그러면 여기는 떨어졌으니까 다시 1번을 색칠해도 되죠. 되고, 그러면은 이 점은 1번과 2번 인접했으니까 다시 3번을 쓰면은 3번 써도 됩니까? 안 되죠. 여기 3번이랑 또 연결돼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4번 물감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점은 1번이랑 또 이웃하지 않으니까 1번 물감 색칠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 직접 해봐도 요 크로마틱 넘버는 4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나중에 책의 뭐 내용을 봐도 되지만은 요게 음, K4를 부분 그래프로 가져요. 잘 보시면은 완전 그래프죠. K4를 부분 그래프로 가진다는 거 여기 지금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음. 그래서 부분 그래프로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 K사에 대한 어떤 크로마틱 넘버는 4죠, 4. 4입니다, 4.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소가 4.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채색수가 결국 4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결국은 4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도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 근데 직접 하세요. 이런 거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채색수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 여러분들 위에 문제 부연 설명을 제가 한번 좀 더 하면은 이게 이 얘기입니다.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K4를 부분 그래프로 가져요 지금. K4를 부분 그래프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크로마틱 넘버 또 이런 대소 관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얘 값은 4죠. 4. 근데 한편 이 직접 채색을 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직접 B, C, E, F. 그래서 이제 여기다 채색을 해보면 이제 1번 물감, 2번 물감, 3번 물감, 4번 물감이니까 여기는 이제 3번이랑 떨어져 있고 얘는 2번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어떤 하나의 사례를 보면 적절한 채색이 가능하죠. 적절한 채색이 가능하면은 이 크로마틱 넘버는 최소값이니까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카이지는 4 이상인데 카이지는 4 이하이기 때문에 결론은 4 이상이고 4 이하이기 때문에 이 값은 4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문제 4번도 답은 3이죠. 3인데 뭐 직접 해보세요. 뭐 물감 굳이 그래프로 연결 안 해도 되죠. 1번 물감, 2번 물감, 3번 물감. 그럼 여기는 2번, 3번 인접했으니까 1번 다시 쓰면 되죠. 그럼 2번, 1번, 여기 3번. 여기는 얘는 3번이랑 1번이랑 3번 인접해서 2번 쓰면 되죠.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크로마틱 넘버는 3이다라고 이렇게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